안녕하세요. 아빠검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제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1번부터 45번까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개 31번부터 40번까지는 빈칸이라든가 무관한 문장이라든가 혹은 글의 순서 혹은 문장 넣기, 요약, 다음 이러한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대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절반만 맞춰도 절반 했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일부터 45분까지 문제를 풀 때는 해석에 앞서서 각 문제마다 어떠한 적절한 풀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만일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당황하지 말고 모두를 전환시켜요. 그래서 중심 어휘를 찾아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2등급을 향해서 심찬 출발합시다. 화이팅! 자, 그러면 31번 빈칸 문제가 되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4문제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2문제는 꼭 맞춰야지 2등급을 얻을 수가 있겠죠. 3문제 이상 맞을 경우에는 아주 행운이다, 대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4문제 모두 다 맞출 수 있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게 보는 것처럼 빈칸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경우나 빈칸이 중간 혹은 빈칸이 문장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각 부분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키워야겠죠. 자, 여기처럼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빈칸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빈칸 줄이 바로 뭐다? 주제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빈칸 문장에서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빈칸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다음 문장과 혹은 마지막 문장을 공략하시면 되고요. 32번처럼 빈칸이 이렇게 중간에 나올 경우에는 빈칸 문제는 반드시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해석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혹시 나중에 빈칸 부분을 잘 몰랐을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힌트가 되는 문장이라든가 혹은 주제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해석하기 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과 바로 앞 문장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자,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빈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을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굳이 빈칸을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놀라운 예는 2011년에 연구 결과였다라고 나왔죠. 자, 다음에 물리의 중성미자가 다음에 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위스부터 이탈리아까지 그 길을까지 어떠한 그들의 여정의 시간을 잴으로써 발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지 않죠. 자, 그러면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어디 보냈습니까? 바로 다음 문장 한번 공략해 버렸죠. 자, 그럼 다음 문장 같이 보게 되면 자, 그러한 관측은 놀랄만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위반하기 때문에 특히 어떠한 것도 빛의 속도보다 앞질러 갈 수는 없다라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힌트가 되는 문장이 어디냐?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에서 이렇게 물음표가 나와 있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로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우리가 주제문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힌트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측하듯이, 예견하듯이
다음에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 생각하는 첫 번째 것,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그 과학자들이 자, 이러한 어떠한 보고서를 들었을 때 가장 첫 번째 것은 바로 뭐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게 뭐가 잘못됐지?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빈칸할 때는 가급적이면 보기는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보기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헷갈리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랑 관계 있는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의심, 2번 혁신, 3번 상상력, 4번 자신감, 5번 정직. 그렇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의심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번. 자, 32번은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돼지콧구멍이 나왔죠. 전 요걸 돼지콧구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한 이 부분이 주제문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for example이 나오면 for example 바로 앞문장이 뭐다? 주제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for example 앞문장과 for example 뒷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아도 답은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그랬으니까 자, 우리의 가장 다급한 욕망, 시급한 욕망은 다음에 미래로의 어떠한 먼 혹은 우리의 집으로부터 멀게 다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것처럼 자, 장기간의 혹은 장거리의 어떤 그 공감을 보여주는 우리의 어떠한 의도는 보통 비효율적이다. 다음에 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 즉 판단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지금 다음에 밝혀놓는 것처럼 장기적인 어떠한 공감을 보여주는 우리의 의도는 보통 비효율적이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죠. 자, 여튼 자, 그러면 공감의 어떠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경험이죠. 그러면 혹시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어떠한 지름길인 이 경험의 법칙을 사용한다. 우리는 이거 한다 나왔는데 이렇게 예시 문장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문장 맨 마지막 줄을 했는데 문장 맨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for example이 나왔기 때문에 for example 앞문장은 요 for example의 예시 문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앞문장인 요 부분을 보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해야 될지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데디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감정 혹은 본능적인 어떠한 그 상태에 어떠한 척도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혹시 모르면 바로 또 앞문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디아처럼 보인다. 즉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센트릭 뭐라 했어요?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결정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정서 혹은 본능적인 어떠한 상태의 수단 혹은 척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정서적이고 혹은 본능적인 어떠한 상태에 대한 척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1번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여긴다. 다음 2번 우리의 생존적인 본능에 다음에 집중한다. 다음 3번 자 특정한 어떠한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5번 흑백으로 모든 것을 본다. 다음 5번 자 우리가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편견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다. 다음에 그리고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정서와 본능의 상태에 대한 어떠한 척도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더 답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어렵나요? 다음 33번.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됩니까? 주제문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잠시 보게 되면 때때로 다음에 설문조사에 대한 어떠한 응답, 반응은 이것을 통해서 왜곡된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럴 경우는 어디 보라 그랬어요?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for example이 주제문 바로 앞에 나왔기 때문에 for example 바로 앞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문장 맨 마지막 문장, 자, 그렇죠.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더 극단적인 긍정적인 어떠한 그 대안을 포함하는 것, 끊임없이 바뀌는 것. 자, 그러면 다음에 그것은 다음에 make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덜 극단적인 긍정적인 어떤 대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 하나 찾을 수 있겠죠. 바로 뭐예요? alternative. 자, 그러면 alternative가 들어있는 건 1번과 2번 없고요. 3번 있죠. 4번 없고 5번 없고 다. 그래서 답은 1번과 3번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설문조사의 어떠한 그 반응이 응답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자, 1번 좋은 다음에 대안에 대한 그 대답의 부족. 다음에 3번은 바로 뭡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대안에 대한 혼합.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은 더 극단적인 긍정적인 대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덜 극단적인 긍정적인 대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뭔가 잘못되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 그래서 좋은 대안에 대한 어떤 대답을 부족하게 하는 것. 답은 1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34번. 자, 그러면 우리가 31번, 32번, 33번 봤는데 34번은 바로 뭐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4문제 중에 3문제는 비교적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자, 미국의 언어학자인 이 촘스키라는 사람이 다음에 refer to A as B, A를 B로 언급합니다. 언어를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와 마음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전혀 지금 보고 없어요. 언어에 관한 얘기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주제와 무관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왔을 경우 제가 어디 보냈습니까? 바로 앞문장 보냈는데 여기 지금 관계부사가 나왔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쵸? 바로 앞문장보다는 즉 관계부사 앞문장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촘스키가 compare A with B. 그래서 the time이 A가 되는 거고 the actor가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보십시오. 다음에 자신의 언어를 유창하게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슷하게 포괄적인 지식, 물리학의 어떠한 지식을 얻는 그 행동과 비교를 했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물리학에 대한 어떠한 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비교했다. 근데 보면 거기에서 후자는 바로 뭐예요? 물리학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 되겠죠. 이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언어는 달리. 그러면 언어에 어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는 어떠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한 물리학에 있어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이럴 때는 또 어디 보시면 됩니까? 그쵸. 바로 앞문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therefore가 나왔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공략할 건데 자, 마음 안에 있는 언어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다음에 받아들이고 처리한대 언어를. 뭐로부터? 다음에 마음 밖으로부터. 자, 다음에 겉보기에 거의 어려움이 없이, 겉보기에 거의 어려움 없이 마음 밖으로부터 언어를 받아들이고 다음에 그리고 처리한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진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는 달리 바로 뭡니까? 어려움이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가지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배우기가 어렵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물리학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학이 다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답은 1번 또 보면 물리학의 지식은 특별하고 다음에 그리고 아주 특수하다. 다음에 2번 우리는 물리학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3번 자, 상호작용은 물리학의 어떠한 지식을 얻는데 필요가 없다. 다음에 물리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바뀐다. 다음에 5번 자, 우리는 물리학을 이해하려는 어떠한 그 사실적인 정보를 축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물리학은 배우기가 어렵다와 관계 있는 것은 답은 2번이 가장 답이 되겠죠. 그래서 34번은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은 반드시 여러분들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요. 다음에 35번. 35번은 무관한 문장인데 무관한 문장은 요즘에 한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다음 무관한 문장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문장과 1번 문장을 통해서 답이 아닌 3, 4, 2, 5 순으로 답을 찾던가 아니면 두 번째 5번을 기점으로 해서 관계가 없는 3번과 4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답은 3번하고 4번에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자, 3번하고 4번이 주로 답이고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 순이기 때문에 정말 잘 모를 경우에는 5번을 통해서 3번과 4번 중에서 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 즉 1번 문장이 뭐로 시작됩니까? 그러나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주제문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봅시다. 그러나 다음에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게 설명되지는 못한다. 고차원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음에 자극과 다음에 반응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생겨났는지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설명되지는 못한다 라고 나왔죠. 여하튼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뭐하고 뭐? 자극과 반응에 어떠한 그 연결시켜주는 결합이 과연 어떤 식으로 다음에 생성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어떠한 설명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같이 봅시다. 3번과 4번, 5번 보시게 되면 먼저 3번은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윗문장에 나온 것처럼 자극과 반응에 대한 연결에 대한 결합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죠. 3번은 답이 아니고요. 다음에 4번. 자, 4번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자, 그쵸. 자, 선행 지식을 활성화시켜주는 논리적인 장소. 좀 말이 좀 갑자기 잘 안 나오죠. 다음에 5번. 자, 5번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행동주의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실험적인 증가가 늘어나면서 심리학자들은 찾기 시작했다. 뭘 찾기 시작했어요? 행동주의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을 찾기 시작했다. 아까 좀 뭐랬습니까? 1번에서는 행동주의가 적절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을 찾는다. 그래서 5번도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아까 보면 좀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온 바로 4번이 바로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36번과 37번은 여러분들 글의 순서인데, 글의 순서도 여러분들 한 문제는 어렵고 한 문제는 쉬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맞추시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글의 순서를 풀 때는 가장 명심해 둘 것은 여러분들 우암산을 보세요. 갑자기 뚱땅이같이 우암산이냐? 산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해석에 너무 추정하다 보게 되면은 글의 순서이기 때문에 글이 연결되는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로 해석보다는 많이 읽으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글의 어떠한 힌트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 B, C가 있다고 한다면 A하고 B는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A, B의 연관성을 찾고 B, C의 연관성을 찾아야지 바로 A부터 C로 연결시켜주면 답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산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명심해 둬야 되고요. 자, 푸는 방법은 자, 제일 먼저 박스글을 해석하시고 박스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찾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개 보기에서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답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빼셔야 되는데, 무조건 빼지 마시고 나중에 과연 이 A번을 왜 빼야 되는가 반드시 꼭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박스글을 먼저 해석하시고 박스글 다음에 올 수 있는 걸 찾으시고, 자 여기서는 B하고 C가 되겠죠. 다음에 그리고 A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글을 같이 해석해 보시게 되면은, 자 뇌의 근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세상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음에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다음에 그것이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신경과학의 분야에서 확실히 속해 있는 그런 문제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은 뇌가 근본적인 어떠한 기능은 바로 세상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건데, 자 그러면 뇌가 어떻게 세상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느냐,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신경과학의 분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와 신경과학에 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겠죠. 다음에 A를 빼시고 다음 B번, 다음에 그러나 신경과학이 나왔네요. 신경과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존재하기 오래전에 똑같은 문제가 철학자들에게서도 있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철학자들을 이때 엑사이즈는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괴롭혔다 그러면 철학자들에 관한 얘기가 뒤에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자 쭉 보시면 되면 뒤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플라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다음에 C번은 뭐라 봅니까? 뇌에 대한 어떠한 그 과업은 따라서 다음에 지식을 획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신경과학과 관계되는 것은 B번이기 때문에 먼저 B번이 와야 되고요. 다음에 A번 보시게 되면 플라톤이 나오죠. B도 마찬가지로 플라톤이 나오죠. 즉 철학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B하고 A는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B, A, C로 연결시켜주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자, 똑같은 요령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창의성에 대한 다음에 필수 재료라고 종종 여겨지는 속성은 유창함이에요. 다음에 유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보여준다. 뭐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반응, 다음에 뭐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자극에 대해서 많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반응을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유창함이 보여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A를 빼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A번을 빼는 이유가 있죠. 자, 유창함의 다른 유형들은 이것들을 포함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는 당연히 어떤 얘기 나와 있습니까? 유창함에 대한 어떠한 유형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B번 that 이하라고 여겨진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C번,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번의 힌트는 오히려 자, 유창함에 대한 어떠한 다른 유형에 관한 얘기가 B하고 C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찾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 쭉 읽다 보게 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쵸? 자, additional front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자, 이상적인 어떠한 유창함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답은 A번 앞에는 바로 B번이 먼저 나와 있겠죠. 그래서 BA가 맞는 거고요. 자, 다음에 C번을 보게 되면은, 자, C번은 보나마나 A하고 B에 관한 어떠한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읽다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로 뭐가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그 아이디어가 더 독창성이 있다. 그래서 B번하고 C는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 C, A로 연결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다. 어렵나요? 다음에 38번. 자, 38번은 여러분들 문장 삽입이죠. 문장 넣기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자, 어렵지 않아요. 먼저 자, 문장 삽입 문제는 박스글을 먼저 해석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 항상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앞과 뒤에 어떤 글이 놓여야 될까 미리 답을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답은 3, 4, 2, 5 순으로 여러분들 찍으시면 되는데 명백하게 답이 나올 경우에는 2번 혹은 5번도 충분히 답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3번하고 4번만 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38번. 이러한 해초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해초는, 다음에 그 자신을 보호합니다. 뭐 함으로써? 독소를 만들므로써. 그래서, 비교적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종이 아주 흔하지가 않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해초가 뭔지 앞에서 찾아야 되고요. 뒤에서는 당연히 어떤 글이 나오면 됩니까? 그렇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아주 몇 안 되는 종에 관한 예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부터 보시게 되면 그것은 시작이 되었다. 말이 안 되죠. 다음에 4번. 자, 움직일 수 없는 동물들이 멀리 움직일 수 없는 동물들. 이것도 마찬가지 답이 되지 않고요. 자, 다음에 5번. 다음에 자, 그렇게 하는 한 가지 종이 바로 뭐예요? 지중해에 있는 돔인데 그것은 그쵸 독소를 축적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해는 끼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의 예가 바로 5번 앞에 나오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다음에 39번. 자,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글과 뒤에 글이 반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기계와 다음에 설비에 대한 어떠한 발전. 자, 어떠한 발전인가 보세요. 자,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기계와 다음에 그 설비에 대한 어떠한 그 발전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기계와 그 다음에 설비의 발전이 중요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관한 예시가 나와야겠죠. 자, 그럼 3번. 이것은 또한 가능하게 했다. 상품에 있어서 대규모의 공장 제품을 가능하게 했다. 이해가 아니죠. 다음은 4번.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나올 때는 이해가 아니죠. 다음 5번. 도로와 운하에 대한 건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아니죠. 자, 그러면 2번. 자, 증기 기계의 혁신. 그쵸? 토마스 뉴커맨에 의한 증기 기계의 바로 이 혁신은 곧 이어서 다음에 제임스 와트의 회전식 증기 엔진에 의해서 뒤떨어졌다.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많은 생산, 다음에 기계의 어떠한 그 동력을 만들었다. 아, 그러니까 답은 바로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본 것처럼 상품 생산에 필요한 어떠한 기계 개발에 있어서 그 기계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이해가 바로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0번. 40번 문제는 여러분들 유형 문제인데 유형 문제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유형 문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렇게 보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글을 해석해서 보기를 한번 넣어봐 주세요. 그러면 답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됐든 B가 됐든 간에 먼저 하나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자, 먼저 A번 그쵸? 자, 독창적인 다음에 그리고 모완 다음에 그리고 호구예 다음에 인스파이어는 뭐죠? 고무시키다 혹은 영감을 주다 뭐뭐 할 수 있다 다음에 그리고 그쵸 왜곡시키다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자 이스택 강조 구문입니다. 다음에 위치부터 여기 워드까지는 삽입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떠한 단어로부터 일상적인 단어의 그것으로부터 다른 다음에 문학의 땡땡함에 대한 속성이 있다. 다음에 자 그것에 대한 자 더 깊은 분석을 이거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문학의 땡땡한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맨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모르시면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음에 여기 나왔죠. comprehension 여러분들 많이 듣죠. 그래서 다음에 comprehensibility 앞에 인이 붙죠. 그래서 불가해성 즉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40번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불가해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바로 모함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하고 4번이고요. 불가해성에 대한 이러한 만남인데 그것은 다음에 문학의 어떠한 그 텍스트에 대한 어떠한 그 읽음의 중심이다.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해석과 이해에 대한 어떠한 그 문제 혹은 물음을 성찰하게 하도록 한다. 즉 성찰하게 한다는 뜻. 자, 그래서 왜곡시키다, 고무시키다. 자, 분석을 성찰하게 한다. 깊이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고무시키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여기 지금 40번 문제는 전체적인 문장을 해석해도 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총 28개 독해 문제 중에서 아주 어려운 4문제가 나오는데 이 4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설령 40번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다음에 41번과 42번은 여러분들
장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41번부터 45번까지 장문인데 이 문제 중에서 반드시 4문제 이상은 꼭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41번은 영어 제목과 다음에 그리고 42번 낱말. 그래서 여러분들 21번 그다음에 그리고 30번 그다음에 이 42번은 바로 뭡니까? 어휘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꼭 맞추셔야지 3문제를 다 틀릴 경우에는 무려 9점을 마이너스 당하기 때문에 2등급 맞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장문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장이 너무 길죠. 자, 그럴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위아래 가면서 뭘 찾는다? 그쵸? 주제를 찾는데 장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제를 찾기를 어렵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눈에 띄죠.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이 나왔죠. 이렇게 앞에 의문문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뭐다? 주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동작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이해한다 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베이비를 말하겠죠. 그래서 아기들은 데디아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동작이다. 특별한 행동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어떠한 그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의도죠. 의도.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의도랑 관계 있는 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답은 2번과 5번인데 혹시 모르겠으면 또 다른 주제문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가게 되면 그쵸. 어떠한 실험은 데디아를 보여준다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종의 뭐가 됩니까? 주제문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문제를 읽다 보시게 되면은 주제문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실험은 데디아를 보여주는데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다음에 사람들의 의도라든가 선호도를 다음에 생각한다, 추론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2번 아기들은 사물을 의도적으로 이동합니까? 다음에 5번 다음에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 아기의 주문. 답은 몇 번 답입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에 42번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즉 A부터 시작해서 E까지 중에서 영어 반대말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보통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A, more, 다음에 B, motivate, C, without, D, present, 다음에 E, greater. 그래서 혹시 해석이 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영어 반대말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냥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문장을 해석하다 보고 만약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뒤의 문장을 통해서 해석하다 보면 답이 나오죠. 자, 지금은 D번 present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의 반대는 부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벽이 다음에 사라졌다. 다음에 벽에 대한 어떠한 그 존재에 있어서 벽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벽이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43번부터 45번은 여러분들 반드시 마찬가지로 마치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인데 43번은 마찬가지로 글의 순서이기 때문에 A번을 먼저 해석하시고 다음에 그리고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A번 다음에 올 수 있는 걸 찾으시고 그리고 위아래를 각각 읽으셔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번을 먼저 계시고 A번 다음에 올 수 있는 글과 결론에 해당되는 글을 찾는다. 그래서 위아래를 읽다 보게 되면은 얘기가 끝나느냐 아니면 얘기가 계속 진행되느냐 여러분 해석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43번을 풀게 되면은 45번은 글의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으로 44번은 여러분들 43번의 글의 순서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석보다는 여러분들 각 문제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이런 어떠한 그 방법 어떠한 그 테크닉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문제를 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정답에 가까운 그런 어떠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날씨는 덥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시 꼭 2등급을 맞도록 합시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빠 곰쌤입니다. 여러분 안녕.